지난주 미국 연준은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죠. 이에 앞서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1년 이래 최고치 8.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봉쇄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 총성이 멈출 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다룰 주제는 글로벌 경제 퍼펙트 스톰 뒤로 회색 코뿔소가 온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오버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은 미디어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경제 용어 두 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원래 영화 제목입니다. 두 개의 기상 전선이 만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러 경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를 의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닥터 둠으로 불리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가 언급함으로써 보편적인 경제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너는 2014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정책 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가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처럼 예측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커다란 경제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년 대비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8.6%로 치솟았습니다. 1981년 12월 8.9%에 달한 이후 41년 만에 인플레이션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은 에너지가 34.6%로 단연 높고요. 식료가 10.1%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6%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2%로 1998년 9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나 전기료가 동결되어 있고 서비스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도 멀지 않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고등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지난주 연방기금금리 FFR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구간이 되었고요. 연준의 연말 예상치는 중립금리 2.5%를 훨씬 뛰어넘는 3.4%에 달합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말까지 FOMC가 4번 남아있는데 당장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연준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대대적으로 시장에 풀린 5조 달러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에 돌입합니다. 이미 이번 달부터 8월까지 약 500억 달러의 채권 회수에 착수했고요. 앞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정상화하는 데만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평론가인 마틴 울프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너무 늦었고 정책적 대응도 너무 느슨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연준의 통화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앨런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수장 두 사람이 모두 판단 착오였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전 세계적 도미노 현상입니다. 연준의 뒤를 이어 영국의 영란은행이 5회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25%가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2009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긴급 정책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동, 아시아, 남미 국가들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에너지 식량 위기입니다. 국제 유가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로나 발발 시 12달러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순식간에 123달러로 10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발표하는 식량 가격 지수가 금년 들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여 160포인트 정점을 찍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25% 높은 수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듯이 에너지, 식량 등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에너지, 식량 위기 등 세 가지 빨간 경고 등은 퍼펙트 스톰이 되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방만하게 풀린 돈에 대한 혹독한 계산서가 날라들고 있는 셈입니다.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려에 그쳤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대봉쇄 후유증으로 글로벌 경제의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서 진짜로 더 우려되는 것은 퍼펙트 스톰 뒤로 회색 콧불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즉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1970년대 이미 혹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여 단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따서 S공포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발표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S공포는 단지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021년 5.7%에서 2022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말페스 세계은행 총재 자신이 직접 나서서 글로벌 경제가 80년 만에 가장 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은행의 보도자료는 직설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인 국채 10년과 2년 만기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총 6번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평균 300일, 즉 10개월 후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요. 최근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4월 1일 마이너스 0.05%까지 내려와 일시적으로 역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반등했으나 6월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계선인 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경기에 대한 풍연계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가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CNBC가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CFO, 재무이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오고 다우존스가 3만 선까지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다우존스는 3만 선이 깨졌고요. 여기에다 BOA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아예 기술적으로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아직 이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더 비관적인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다급해진 사람은 최근 지지율이 역대 36%까지 추락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말일
연준 의장 파월과 회동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환경 이슈로 세일가스 생산을 중단하고서 다음 달에는 원유 증산에 손을 벌리려 사우디아라비아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S공포가 현실화되면 중간선거와 그의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밀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에도 예외 없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위기정보 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 6월 0.3%를 기록한 이후 금년 5월에는 5.4%로 상승했고요.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 IMF, 한국은행, KDI 등 다른 국내외 기관별 전망치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당초 2.2%에서 2배가 넘는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OECD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추이를 보면 향후 경기 전망이 더욱 암울해집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립 지점을 나타내는 100 이하로 떨어져 있어 앞으로 수개월 내에 경기 수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5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연준 FOMC의 0.75% 인상으로 양국 간 기준금리가 1.75%로 같아졌습니다. 파월이 시사한 바와 같이 다음 달 7월 연준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방기금리를 끌어올리면 단숨에 양국 간 금리차가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 자금이 빠르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서 금리마저 낮아지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국 간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것이 뻔하고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큰 부담입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어디를 보나 사면 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경제톡 시청자들 중에서 투자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투자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3월부터 다우지수 7,200대에서 36,000선까지 5배, S&P 500 지수 790대에서 4,760선까지 6배, 나스닥 지수는 1,500대에서 15,000선으로 10배, 코스피 지수도 930대에서 3,300대로 3.5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3년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는 종료되었습니다. 투자 시장에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금 비중 확대는 필수이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 고배당 에너지, 리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고 경기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하면서 보수적 투자 원칙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투자 시장에서 과열 상승장에서 무분별하게 올라타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처럼 급락장에서 무작정 투매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미국에서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이를 끌어내리려는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위기의 경고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으며, 둘째,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나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병목 현상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회색 코뿔소처럼 다가오는 S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한 거시적 상황에서 향후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근접 모니터링하고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가 끝난 변동성 높은 투자 시장에서 보수적인 투자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아래 블로그에 오브의 경제나무를 방문하거나 유튜브 채널 정보에 들어가 블로그 링크에 연결하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